안녕하세요. 송종태입니다. 오늘은 농도 공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농도 공식을 아직도 암기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농도의 뜻을 진학이라고 알려주고 있나요? 자녀에게? 농도의 뜻을 혹시 농도 공식으로 알려주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농도의 뜻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학습 목표가 있는데 이미 배운 시속을 가지고 농도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즉 1분율을 가지고 100분율을 공부한다는 소리입니다. 시속과 농도의 각각의 뜻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도 공부하려고 합니다. 거시속을 통해서 농도를 배우는데 당연히 거시속이 기본 유형이 있다면 농도도 기본 유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을까요? 시속과 농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 화면을 크게 보면 1분율이 있고 100분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는 1시간에 가는 거리, 즉 1분율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분율을 하려고 그러면 소금물 100g에 가지고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 당연히 1분율이 필요합니다. 즉 소금물 1g에 가지고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서 100배를 해주면 소금물 100g에 가지고 있는 농도가 됩니다. 즉 소금의 양이 됩니다. 시속과 농도의 뜻을 각각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가 보면 시속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거리입니다. 농도는 한마디로 뭐냐? 소금입니다. 거리는 어떤 거리냐? 1시간에 가는 거리고 농도는 소금인데 소금물 100g이 가지고 있는 소금의 양입니다. 시속과 소금물 1g이 가지고 있는 소금의 관계를 보면 시간을 기준으로 거리를 비교한 것처럼 소금물을 가지고 소금을 비교했습니다. 1시간에 2m를 간다는 것은 시속이라는 단위를 사용했고 시속 2m죠. 그런데 1g 소금물 1g에 가지고 있는 소금의 양은 명칭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4시간에 8m 간다나 4g 소금물 속에 8g의 소금이 들어있다나 똑같은 거죠. 구조가. 그런데 여기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이 구조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옮기면 똑같죠. 여기에 차이점은 보라색입니다. 즉 소금물 1g 속에 있는 양을 100배로 증가시킨 거죠. 왜? 소금물을 100배로 증가시켰으니까 여기 있는 소금의 양도 100배로 증가시키죠. 이때 200g을 농도라고 합니다. 즉 소금입니다. 시속과 농도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가? 당연히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 유형을 연산으로 나누면 나눗셈, 곱셈이 있고 나눗셈에는 등분제, 포함제, 곱셈에는 포함제, 곱셈이 있습니다. 곱셈하면 전체량을 구하는 것이고 나눗셈하면 몇 배를 구하거나 한계값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그대로 거시속, 농도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유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시속에 대해서. 거시속도 보면 복습을 살짝 해보면 거리를 구하거나 여기 보면 새로 등장한 게 전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 거리를 구하거나 전체 시간을 구하거나 아니면 부분 시간, 즉 1시간에 가는 거리를 구하는 유형입니다. 거리를 구하려면 전체 거리니까 전체 거리에 대응되는 여기 한 개의 거리를 몇 배냐를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 보라색 부분이 시속이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몇 배로 증가했는지 알려면 당연히 시간배를 알아야 되겠죠. 몇 배의 시간배로 증가했냐? 전체 시간과 비교하죠. 그래서 여기다 시간배를 썼죠.
전체 시간을 구하려면 당연히 대응되는 것이 거리니까 전체 거리에서 몇 배로 줄었냐? 그러니까 거리를 떠오르겠죠. 초록색. 그러면 당연히 남은 것이 뭐죠? 여기 있는 한 개의 값, 한 시간에 가는 거리를 가지고 나눠주면 되죠. 즉 시속으로 나눠주면 되죠. 시속배. 이거를 속 내용을 보면 1시간분의 거리로 나눠준다는 소리입니다. 즉 급배한다는 소리죠. 여기 보면 시속을 떠올렸고 이렇게 시속을 떠올리면 거리 몇 배로 줄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거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다시 몇 배로 줄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전체 시간과 부분 시간과 즉 1시간과 비교해 보는 거죠. 시간배죠. 그래서 이렇게 떠올렸죠. 이번에는 전체 거리를 구하려면 이제 전체 다 했으니까 전체 유형이 이렇게 전체 거리를 구하거나 전체 거리를 구하려면 전체 시간과 비교해서 시간배를 하면 되죠. 여기 있는 전체 시간을 구하려면 여기 거리와 그 거리가 몇 배로 줄었는지 즉 1시간분의 거리로 줄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줄어들면 되죠. 다시 여기 1시간에 간 거리를 구하려면 당연히 몇 시간배로 줄었는지를 생각하면 되죠. 소금물 1g이 가지고 있는 소금의 양도 기본 유형이 거시속과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체가 있고 부분이 있는데 전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 또 전체 소금물의 양을 구하는 거, 또 이게 부분인 소금물 1g의 양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소금을 구하려면 소금을 이게 쓰고 그 다음에 소금과 대칭되는 여기 한 개의 소금 값이죠. 1g의 소금물 1g의 소금의 양을 기억해야 되니까 여기 소금을 쓰고 그 다음 몇 배로 증가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소금물 배로 증가했죠. 그 소금물 배 쓰면 되죠. 즉 전체량을 구하려면 한 개의 값에다가 소금물 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소금물 1g당 소금의 양이 해당되는 명칭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소금을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전체 소금물을 구하려면 당연히 제가 연두색 소금물을 썼고 당연히 전체 소금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소금을 썼고 그럼 이런 방향이니까 당연히 또 이런 방향으로 나눠줘야죠. 소금배를 나눠주면 되죠. 즉 나누기 소금물분의 소금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쪽 방향이면 화살표도 이쪽 방향이죠. 소금물이 있는데 여기 이게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을 구하려면 당연히 여기 소금을 쓰고 당연히 전체 소금과 비교해야 되니까 소금을 또 초록색 소금을 썼고 몇 배로 줄었는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전체 소금물과 소금물 1g을 비교했죠. 그러니까 소금물 배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썼죠. 소금물과 소금의 관계의 기본 유형이 세 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전체 소금을 구하려면 소금물 배하면 되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소금물 배한다. 전체 소금물을 구하려면 이 소금을 농도 이제 한 개의 값 소금물 한 개의 값으로 나눠주면 되죠. 나누기 소금물분의 소금으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 있는 소금을 구하려면 당연히 소금물 배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 있는 소금을 농도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농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 지금까지 배운 게 이쪽 왼쪽 부분인데 소금물 전체를 소금물배로 나눠주면 1g의 소금물
1g 소금물, 여기 있는 값이 소금의 양이 나오겠죠. 여기에 100배를 해주면 소금물 100g이 되고 거기에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도 100배를 줬으니까 이 소금을 농도라고 하죠. 이거를 식으로 쓰면 이와 같습니다. 즉 소금을, 여기는 전체 소금을 소금물배로 나눠주고 여기 이렇게 썼으니까 다시 이 소금의 값을 다시 100배를 해주면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라고 써있겠죠. 요거는 늘상 해봤잖아요. 거실 속에서 1분율로. 이 농도를 소금이 얼마나 소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도를 에도 기본 유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뭘 구하는 걸까요? 여기 보면 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 보라색 제가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이 농도를 구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농도를 구하려면 여기 빨간색을 구해야 됩니다. 한계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소금물을 구하는 것이 있고, 다시 전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것이 있죠. 물론 여기도 지금 빨간색이죠. 아까 색깔이 똑같죠? 빨강, 연두, 초록. 단지 보라색 소금이 더 추가된 것 뿐입니다. 농도를 생각하면 이 농도를 구하려면 당연히 여기 있는 전체 소금을 생각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농도를 구하려면 한계의 값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보면 한계의 값이니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계 값을 구하려면 소금을 몇 배로 나눠주느냐? 당연히 소금물 배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나눠준 이 한계 값을 구했죠. 여기 빨간색 한계 값을 구했으면 당연히 여기 보시면 100배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100배를 해준 거죠. 이번에는 소금물을 구하는데 전체 소금물을 구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전체 소금이 있어야 되죠. 같은 노란색 연역에 여기 보면 소금이라 썼고, 이렇게 쓴 것을 다시 한계 값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 한계 값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이 같은 영역에다가 라인을 맞췄습니다. 즉 농도를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 농도에서 100배로 나눠주면 이 소금을 100배로 나눠주면 한계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소금을 한계 값으로 나눠준 겁니다. 이번엔 전체 소금을 구하려면 당연히 또 뭘 떠올려야 되나요? 농도를 떠올려야죠. 왜? 한계 값을 구해야 되니까. 전체 소금의 양은 이 한계값 빨간색 이 한계값에다가 소금물 비율을 하면 되니까 한계값을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한계값을 구하려니까 당연히 100배로 줄여지겠죠. 농도의 100g의 소금물을 1g의 소금물을 만들려면 100배로 줄여야 되니까 이 농도를 100배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계값을 구한 거에서 다시 소금물 배를 하면 당연히 전체 소금의 양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소금물 배라 쓴 거죠. 농도의 기본 유형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보면 당연히 여기 녹색 전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 또 전체 소금물을 구하는 거, 또 이렇게 한계값을 구하고 부분이 한계값을 구하고 100배로 해서 농도를 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전체 소금을 구하느냐, 전체 소금물을 구하느냐, 아니면 이게 한계값을 구하느냐는 거죠. 이 소금물 1g이나 소금물 100g이나 똑같이 한계값이잖아요. 이때까지 한 기본 유형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시소, 여기는 1g의 소금물, 여기는 농도인데 녹색을 구했고 연두색을 구했고 빨간색을 구했죠. 단지 차이는 100배를 한 차이뿐이 없죠. 이렇게 똑같죠. 농도는 1분율과 100분율을 가지고 있다. 여기 1분율을
이제 소금물 125g 속에는 소금 25분을 갖고 있어요. 전체 녹색으로 걷죠. 제가 연두색을 하고. 그러면 소금물 1g은 제가 여기도 1g 썼습니다. 소금물 1g은 얼마나 소금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125배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125배로 나눠주면 5분의 1g이 나오죠. 그 이유는 비교해보면 되죠. 125g을 1g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125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5분의 1g이 나오고 나오는데 여기 1g을 기준량을 100으로 바꾸면 100배를 해주면 되죠. 똑같이 100배를 해주면 20g이 나오겠죠. 이 20g을 100을 쓰지 않고 퍼센트를 쓰고 20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써서 20%라고 합니다. 즉 농도를 구하려면 1분율이 있고 100분율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농도는. 이런 문제를 만든 거죠. 앞에 문제를 글로 쓰면 소금물 125g은 소금 25g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소금 1g을 생각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125배로 나눠주고 당연히 125배로 나눠주면 5분의 1g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100g의 소금물로 만들려면 100배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다시 똑같이 100배를 해주면 20g을 갖고 있죠. 이거를 모든 이 과정을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 빨간색은 한 개의 값을 구한 거죠. 이렇게요. 전체 소금물 25g을 여기 25g 있죠. 25g을 125로 나눴죠. 그리고 이게 썼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했죠? 100배를 했죠. 100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나요? 20g이 나왔죠. 이 과정을 외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소금물로 나눠주고 100배를 해준다. 그러면 농도가 나온다라고 외우신 겁니다. 농도 공식을 암기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까 배운 거죠. 소금물 배를 해서 소금물로 나누는 거죠. 즉 소금물 1g의 값을 구한 겁니다. 즉 늘상 했던 거죠. 거시 속에서. 거기에서 100배를 해주면 여기 이 값에다가 100배를 해주면 농도가 되죠. 왜 100배를 해줬나요? 소금물 1g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소금물 100g을 만들어서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빨간색으로 한 개의 값을 구한 거죠. 여기 보는 것처럼. 이 한 개의 값을 구할 때 소금을 100g을 해줬잖아요. 이게 100g을요. 그러면 당연히 약분되니까 소금을 100배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이 소금의 양을 100배 해준다. 그러면 농도가 나오죠. 한 개의 값은 1 유니트, 즉 한 묶음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농도는 한마디로 뭔가 한 개의 값을 구한 다음에 100배를 해주면 되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한 개의 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전체 초록색 값을 전체 소금물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농도 공식을 암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농도 공식에 그 수를 대입하는 것은 수학적 이해는 아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